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오늘은 초콜릿 주는 날 아닌데 자 페이지 243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신청지 이후에 나갈 차례인데 맞죠? 그냥 맞습니다. 예. 자, 이제 페이지 243페이지 나갈 차례예요. 보도록 하죠. 예외 규정인데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원칙이 등기사무 원칙이 당사자 신청주의 원칙이었었고 원칙은 신청이나 또는 관공서 촉탁 등기가 원칙이었었고 오늘 배우는 것은 예외 규정이 등기관 직권 등기가 있고 법원 명리한 등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권 등기가 중요합니다. 직권에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직권 등기의 경우는 밑에 쭉 서술로 나와 있는 걸 묶어놓은 것이 페이지 가시게 되면 246페이지 가시니까 표로 있어요. 표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말소 등기 두 개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그 두 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따로 배울 테니까 주로 잘 나오는 게 말소가 잘 나오므로 보존 등기랑 말소 두 개 보시면 됩니다. 자, 246페이지예요. 표에서 먼저 직권 등기의 첫 번째가 직권 보존 등기 나와 있는데 직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이 주택에 대해서 갑이 가진 미등기 주택이 있을 경우에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네 가지인데 가압류 등기의 촉탁이 있다거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촉탁이 있다거나 경매 개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이 네 가지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됩니다. 촉탁에 들어온 게 등기를 하긴 해야 하는데 현재 등기부가 있대요. 미등기죠? 네.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가압류해달라고 촉탁에 들어왔다거나 가처분, 경매 개시나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에 들어오게 되면 이 등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1순위로 가비해야 될 감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원이 요청하는 요 등기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2순위로 가압류라는 것이 여기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어떤 촉탁이 있을 경우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요걸 냅니다. 시험에서. 몇 가지 촉탁인가요? 네 가지.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을 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과거 배울 당시에 처분자 등기라고 칭하게 되면 압류가 있었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를 흔히 처분자라고 말 썼지만 여기 압류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압류란 말이 없죠. 압류란 말은 제외입니다. 이제 세금 체납이 있어서 압류하는 경우는 만약에 미등기 시 압류할 때 미등기를 압류 시에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기를 이 부동산 세무서장 입장에서는 압류 시에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실행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해라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란 말 여기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압류 빠져야 돼요.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체납자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거지 요거는 직권 등기가 아니니까 여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란 말 들어가면 틀리니까 몇 가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네 가지만.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또 하나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압류란 말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주의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재에는 그냥 처분자 등기란 말 나와 있죠. 네. 가로 열고 써놓으실 말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까지 써놓으시면 되고 압류란 말은 제외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등기의 경우는 첫 번째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당연히 변경된 걸로 인정하다 보니까 직권으로 변경을 해주게 돼 있고 지적공사관청으로부터 불법 통지받은 경우도 토지 표시 등기는 직권입니다. 1개월에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 등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거만 잘 보시길 바래요. 주소 증명 정보 첨부 시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란 말 나오는데 요거는 상식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처음 취득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계동일 경우에 등기부상 등기할 때도 상계동 등기가 되겠죠. 일치하고 있다가 이 집을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줍니다.
세입자가 들어와 살해되니까 집주인은 이 집 비워주고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가고 이사간 경우에 지난주에 배울 당시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죠? 예, 표제부 등기만 1개월로 신청하시고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 신청하라고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요건 신청 의무가 없는 겁니다.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을 남에게 세 주게 되면 세입자 들어와 살을 경우 집 비워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갈 경우에 주소 넘겨놓겠지만 등기부당 주소 바꾸는 것은 아니란 점이에요. 그럼 이 집주인의 주소는 어디로 돼 있고 상계동, 등기부상은 아니, 주민등록은 중계동, 주민등록은 중계동이지만 등기부는 상계동이죠.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사 갑니다. 어디로 이사 갈까요? 이번에는 그 밑으로 하계동 이사 가게 되면 주소는 계속 바뀌지만 등기부상 주소는 계속 어디로 나와 있어요? 상계동일 경우에 이 집을 전세를 끼고서 갑이 병이란 자하고 둘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집을 팔게 되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해 줄 텐데 집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가 안 넘어갑니다. 매도인 주소가 마지막 어디로 돼 있어요? 하계동에 주소를 맞춰놔야 돼요. 맞추는 경우에 이 주소 맞추는 것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주소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직권으로 바꿔주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바뀌어왔지만 등기부는 한 방에 바꿔버리지 중간을 거쳐올 필요 없으므로 중간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럼 직권으로 주소 바꿔주는 게 언제이냐 물어보게 되면 시험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등기할 때 주소 바꿔주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주소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요건 직권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수수료 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질문하시는 부분이 등록세는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라고요. 등록 면허세. 요거 등기해야 될 거야. 주소 바꾸는 거. 그 등록 면허세 납부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자꾸 안 내는 거 착각을 하시는데 세법 공부할 때 등록 면허세는 소액부증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내는데 건당 최소 얼마예요? 6,000원. 지방교육세가 곱하기 20% 1,200원 더해서 7,200원 내야 됩니다.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은 내는데 수수료 줄 필요는 없으니까 모르시면은 집 팔을 때 한 5만 원 눈 감고 뺏겨요. 네, 아직 안 겪어보셨는데 나중에 세준지 팔을 당시에 법무사 사무장이 쓰고 와가지고서 툭 치고 들어갑니다. 혹시 매도인 세준지 파시나요? 물어봐요. 왜요? 등기부하고 주소가 틀리시네. 예, 세준집인데요. 주소부터 맞춰야 등기 넘어가거든요. 여기까지 맞죠. 한 1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르면 줘야지. 근데 이거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이거는 수수료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누가 바꿔주는 거예요? 직권으로 해주니까. 뭐만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게 되면 이거 직권으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돈 내고 할 필요는 없고 세금만 내시면 돼요. 세금은 비과세가 없으니까. 세법 공부할 때 취득세는 50만 원 미만, 70만 원 미만인가가 50만 원이에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네, 50만 원 미만 비과세죠. 소액부증수가 있잖아요. 또 재산세의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이면 비과세란 말 나오는데 등록 면허세 비과세가 없어요. 6,000원 미만은 무조건 6,000원으로 가니까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만 내면 내 수수료 줄 필요는 없으니까 난 수수료 달라고 그러면은 땡 하고 쫓아버리세요. 아시겠죠? 단 주소 바꾸는 언제만 바꿔주더라.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주소를 바꿔주게 되지 다른 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소 바꿔주는 것은 직권으로 바꿔주는 하는 일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경정 등기라는 등기는 이제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정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과 직권의 차이점은 누구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했나 차이점입니다. 일반인들의 즉 신청인들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서 경정하게 되고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된 경우는 직권으로 경정한다. 그래서 차이점이 지금 직권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잘못이더라.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된 경우는 직권으로 경정하게 됩니다. 근데 말소가 중요한데 말소의 경우는 관할이 받는 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 두 가지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쪽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외우지 마세요. 직권말소의 경우는 뒤에 공부를 배워야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나중에 뒤에 갔다가 직권말소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왔다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이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 배워야 할 부분이니까 간단히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 두 가지 절대 무효로 직권 말소하게 돼 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인데 요건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에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는 게도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예를 들어 1순위에 지상권 나온 대로 보자고. 지상권 등기가 있고 지상권을 잡고 들어온 저당권이 있더라. 이 저당권의 경우는 어딜 잡았대요 지금? 지상권을 잡았죠. 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1회 보기 1호로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앞서 배울 당시에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등기들은 전부 다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 등기니까 지상권 잡았기 때문에 1회 보기 1호로 들어와요. 이럴 경우에 주등기가 지상권, 보기 등기가 저당권이죠. 이 주등기, 보기 등기 관계라는 것은 주하고 종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주된 등기가 말소가 될 경우에 얘가 지워지게 되면 종된 등기는 당연히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돈도 못 받았는데 얘가 죽으면 덩달아 죽으면 기분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보니까 지상권 말소할 땐 저당권에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 있으면 요거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법공부에 배운 내용이 지상권자가 만약에 이 부동 소유권을 취득하더라.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혼동의 권리가 제3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는다. 왜? 얘가 죽어버리면 덩달아 죽는 자가 발생해서 일단 살려두는 겁니다. 살려뒀다가 얘를 말소할 때는 얘가 죽음으로써 덩달아 죽는 자, 저당권자가 있네요. 이제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할 수 있고 승낙서가 없는 경우는 각하당합니다. 이런 관계가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으로서 직권 말소할 등기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 하나 주의할 것은 보기 등기라는 등기는 별도로 신청을 통해 말소해야 돼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직권 말소해야 돼요. 직권 말소하는 거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주종관계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네 번째 경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 중간처분 등기 직권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고 요건 뒤에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 수용되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원리 두 개를 남기고 다 직권 말소합니다. 수용이 있게 되면 이제 번호 그냥 3번을 붙일게요. 수용은 이제 수용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과거에 살아있는 거 두 개만 겪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수용 전에 소유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수용 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는데 지역권의 경우는 유육지 지역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합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권 말소예요. 근데 여기서 요건 외우셔야 돼요. 책에는 요거만 나와 있죠, 지역권. 지금 주무세요? 자, 책에는 요거만 나와 있잖아요. 요거하고 또 하나 더 정리하게 되면 뭐가 살아있더라? 수용 전에 소유권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직권 말소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배울 내용이니까 일부러 좀 외우지 마시고 줄만 쳐놓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수용 전에 있던 물어나 보자고요. 수용 전에 있던 저당권은 직권 말소 당할까? 살아있을까? 수용 전에 압류. 약해지지 말고 이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다 직권 말소니까 수용 전에 압류이건 수용 전에 가압류이건 수용 전에 가등기이건 가처분 다 직권 말소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한대요. 수용 있는 경우는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합니다. 뭐하고 뭐? 수용 전에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직권 말소하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느리면 그 다음 주 배우면서 내용이 파악이 될 테니까 지금 줄만 쳐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이 부분은 뒤에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장기가 망치된 전화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장기가 망치된 그 기준점은 1980년 12월 31일 이 전에 실행한 등기로서 2006년 6월 1일로부터 90일 안에 권리신고가 없을 경우는 직권말소한 데에서 등기부 붙이기 7개 권리를 규정하게 됩니다. 거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죠. 저당권 등기라는 등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질권 등기가 있었고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하고 파산 등기의 경우는
이 7가지의 경우는 이제 권리자 스스로가 2006년 6월 1일로부터 90일 안에 권리 신고가 들어와야 돼요.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말소한다 해서 총 몇 가지인가요? 7가지.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파산까지 해서 7개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고서 법에 추가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등기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하는 무엇은 제외. 가등기란 말 제외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이 안에 지상권이란 말 있나요? 이것도 시험 2번 냈어요. 기출 문제에서. 외울 건 아니고 얘가 들어온 이유들은 뭘까다. 들어온 등기 목적은 자기 채권을 보존할 목적입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채권이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이죠. 그럼 지금부터 80년이라는 얘기는 몇 년 전 얘기예요? 나도 20년이면 좋겠어. 34년, 35년 됐지요? 그럼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해도 소멸했을 것이고 행사해도 행사했다예요. 단 행사 안 했다고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자 권리신고하라고 해서 나온 규정입니다. 이게 지금 80년으로 나왔었지만 옛날에 1968년이었었고 옛날 그전엔 1950년 이렇게 있다가 계속 바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채권액을 변제하게 되면 저당권을 소멸하는데 말소 등기해야 소멸해요? 안 해도 소멸하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상 소멸된 등기가 남아있더란 점이에요. 이걸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돼야 되는데 신청 안 하게 되면 등기부에서 소멸된 권리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일제 정리하려고 한 번씩 나오는 규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거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채권 보존 수단,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직권말소하다 보니까 한번 눈으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2007년하고 8년도에 기출을 했어요. 2번을.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내긴 좀 껄끄러울 것 같아도 어쨌든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본경 나와 맞추니까 총 몇 가지 권리인가요? 7가지 권리는 직권말소하다 보니까 교재에서 가등기는 제외란 말이 붙은 겁니다. 가등기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환매권 행사란 말이 나오는데 환매권의 경우는 마지막이 소멸되는 경우는 둘로 나눕니다. 소멸되는 경우는 환매권자가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행사를 하게 되면 환매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공동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행사하는 경우는 기관이 경과를 통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만 해제하는 경우, 환매계약만 포기하는 경우, 환매계약이 무효로 가는 경우, 환매계약만 취소하는 경우 등등등 해서 다 공통점은 소유권을 찾아가지 않았죠. 이럴 때는 공동입니다. 그럼 이 굉장히 많은 사유 공동이 하나가 있고 딱 하나가 직권이 있어요. 행사한 경우 직권인데 하나를 외우실래요? 이 많은 걸 외우실래요? 하나를 외워야겠죠. 환매권을 말소할 때는 두 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동이 있고 직권이 있는데 어떤 게 특이한 점일까? 공동이 특이할까? 직권이 특이할까?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동그라미 쳐놨으니까. 환매가 태어날 때 공동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소도 공동이 원칙이에요. 근데 얘는 행사하니까 직권말소가 들어갔죠. 내더라도 얘를 내는 거지 이걸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이한 걸 답을 만들기 때문에 행사한 경우만 직권말소하는데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죽을까 살을까? 죽었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환매권이라는 원래 형성권입니다. 환매권도 형성권이고 취소권도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란 원래는 행사하면 그걸로 소멸이에요. 그래서 취소권 소멸사에 보니까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왜? 권리 리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소멸된 사실을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알겠죠? 어떻게 알을까? 환매 뜻이 뭐예요? 다시 사갔다. 다시 사갔다는 얘기는 환매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인 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매권자가 다시 사갔다는 얘기는 환매권은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지금 떠들은 거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뒤에 배워야 돼요. 한번 살짝 맛보여드린 것인데 뒤에 다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왔다 갈 테니까 약속? 네, 오무인? 복사? 동공인식? 자, 어쨌든 간에 4월달 마지막 주 주에 가서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이거 배운 거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말소회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말소회복 등기 직권해야 한다는 얘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소 회복하는가의 기준은 어떻게 말소했냐가 기준입니다. 공동 신청으로 말소가 들어온 경우는 회복 등기도 공동, 단독 말소는 회복 등기도 단독, 촉탁은 촉탁, 직권은 직권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법원 촉탁이나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한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복 등기도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다 해서 어떻게 말소했냐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니까 그 두 개 비교해 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유,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나랑 결혼해야 돼. 참, 불면증이 있으신 분은 내 말을 들으면 졸음이 오니까. 자, 그래서 불면증의 치료약은 저랑 결혼하는 게 치료약이에요. 자, 아유, 이랬다 마누라가 되게 많겠다. 자, 어쨌든 간에 말소회복 등기 직권을 한다는 얘기는 누가 말소했더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회복 등기도 직권이 된다. 묶어 놓으시면 따로 외울 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 등기하고 또 하나 말소 등기 두 개만 기억하시는데, 말소 등기는 지금 외울 게 아니고 4월달 수업 끝난 다음에 외우시길 바래요. 그럼 저절로 외워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법원 명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타 생략하고요. 구분검으로 생략할게요. 뒤에 따로 배울 테니까. 법 명령 등기라는 것은 마지막인데,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하게 되면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이의 신청 어디다 하시라고요?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거 외울 건 아니고, 등기관이 어디에서 일해요? 등기소에서 일하죠. 근데 등기소에 당한 처분이 기분 나쁘니까 이럴 때는 어디가 일러라? 법원가 일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여러분이 신청한 등기가 실행이 안 돼서 등기해달라고 이의 신청 올라갔습니다. 법원까지. 근데 이 등기를 할지 말지를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 내릴 때까지 등기 사무가 정지가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등기 사무는 계속이 됩니다. 그럼 여러 번 등기가 신청이 들어와서 안 되더라도 이의 신청 들어간 경우에 다른 등기는 계속 실행이 돼버려요. 그럼 여러 번께 안 되고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중간에 다른 자가 먼저 신청 들어와 버리면 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법원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라고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기 등기를 명령하는 것이 이게 유일한 명령의 등기입니다. 뭐 기재 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 말소 명령 많이 있지만, 실제로 법조문상 이 두 가지를 명령하는 것이 명령의 등기예요. 책에 보시니까 이거 나와 있나요? 맨 밑에 보니까 기재 명령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소 명령 중요한 것이 아니고 3번이 중요한 말입니다. 3번에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보기 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하긴 하는데 이건 언제 명령하더라? 이의를 결정하기 전에 후에 전에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청하는 게 실행이 안 돼서 순위가 밀리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맨 밑에 3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등기 명령이랑 이의 신청 명령 찾았죠? 보기 등기 명령. 요거는 언제 명령하는 것이다. 결정하기 전에 후에 전에 명령하는 거예요. 결정 전에 순위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이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배울 거니까 요건 간단히 줄쳐놓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밑에 기재 명령, 말소 등기 명령은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이 중요한 거예요. 가등기를 명령한다거나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기 등기를 명령할 수가 있는데, 시점이 또 중요해요. 시점은 이의를 결정하기 전입니다. 거기까지만 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신청, 적격이 나오는데, 이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적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보고 넘어갈 텐데, 신청할 지위나 자격은 먼저 여러분 교재에 자연인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법인 나와 있죠. 그럼 이의 경우는 먼저 등기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므로 적격을 인정하더라요. 적격이란 것은 등기 신청할 지위나 자격, 다른 말로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될 지위를 의미하는데, 먼저 인이면 가능합니다. 인의 경우는 자연인도 인이고 법인도 인이어서 등기 신청할 수는 있더라요. 자연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한데,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등기 신청할 자격 인정해 줍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가 간의 조약이 터져야 돼. 상호주의에서 가장 쉬운 나라가 어디라고 떠들었어요? 중국 수교가 터진 다음부터 왕래하면서 등기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허리 한번 피자고요. 지금이 제일 졸릴 때죠. 등을 피세요. 허리 피란 말은 이제 말 실언을 했고, 허리가 없는데 허리 피라고 하면 안 되니까 등 좀 피세요. 이렇게 등 좀 피시고,
지금은 제일 졸릴 때예요. 밥 먹고 와서 나란났더니 따뜻한 봄날 졸음이 살살 오는데 저도 졸려요. 자, 잠 좀 깨셨어요? 깼어요? 원래 안 자요? 근데 눈이 졸린 눈이야 근데 제 눈이 정말 귀여운 강아지 눈이야.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외국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수교 터진 이후로 등기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져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문제 내기를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느냐 시험 낸 것이 기출 문제예요. 북한 주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법무사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답이 된 게 북한 주민입니다.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는데, 어쨌든 간에 좀 나중에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내국인, 외국인 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요. 법인의 경우는 다 등기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기 신청 다 하는데, 일단 법인 중에서 이제 달고 들어올 게 공법인. 공법인의 경우는 이제 국가 등을 공법인 그럽니다.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 국가 등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신교 등록 배울 때 소유권자 조사가 안 되는 경우 누구 땅이라고 배웠어요? 국가 땅. 등기할 수는 있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나 경기도, 시나 도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도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상 시군 국가지 등기라는데 이때 구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라는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 국가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고, 여기까지만 등기하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없으면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안에 읍면, 동이 있을까? 없죠. 등기를 못합니다. 원칙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잡아드릴 내용이고,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과세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과세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팔아먹더라.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하더라. 재산세, 팔아먹더라. 양도, 소득세. 이 세금 세 개 중에서 가장 세금이 많은 것은 양도소득세. 그 국가가 가지고 갈 돈이에요. 가장 많은 것은. 그 다음 많은 세금은 그 누가 가지고 가고? 시도지사가. 가장 작은 돈 재산세는 시군구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세 명 과세권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읍면, 동린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공법인상에서 차이점이고, 읍면, 동린도 따로 빼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넘어가시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나와 있죠. 태안은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은 여기 또 문제점이 생겼는데, 법인처럼 생겼지만 법인이 되기 위해서 설립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인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즉 법인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럽니다. 그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잘 물어보는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시는데, 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종류는 종중도 있고 문중도 있고 동창회, 친목회, 향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입한 친목회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입한 친목회는 이건 잘 기억하시네. 네, 일심회라는 친목회가 하나 있더라. 우리 친구들끼리 모인 단체인데 여기 대표가 저라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비를 걷어가지고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예요? 대표 건가요? 일심회 건가요? 일심회 거죠. 그럼 일심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대표자가 신청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신청만 누가 하는 것이에요? 대표자가 하는 것이고, 명의는 일심의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친목회가 건물을 사게 되면 등기는 누구 명의고? 친목회 명의가 되는 것이고, 신청은 떼거지로 오지 말고 한 명만 알아요. 그 한 명이 바로 대표자가 신청하다 보니까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중 등기할 수 있어요? 네, 등기할 수 있습니다. 문중도, 교회, 정당, 향후에 등기 다 하되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한다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게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 줄만 치자고요.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는 신청의 경우에 10번이 중요한 말이에요. 10번이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찾으셨나요? 이 집을 살 당시에는 누가 권리자가 되고 페이지 248페이지 법인 아닌 사단 1심회가 권리자가 되고 팔아먹을 때 1심회가 등기 의무자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번이 등기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한다. 찾았어요? 명의는 누구 명의고?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사단, 재단 명의고 신청은 대표자가 하기 때문에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가입한 친목회로 과정을 하고 1심회가 건물을 사더라. 등기 누구 명의고 1심회 명의 신청은 대표자가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보정보는 뒤에 배울 테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4번서부터 학교까지 등기 못하는 것들은 오른쪽 박스에서 신청, 부, 적격 찾으셨나요? 그거를 묶어드릴게요. 오른쪽 박스에서. 자, 등기 신청 못하는 거 적격이 없는 것들이 몰려 나오는데 적격이 없는 것들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태아입니다.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가 태아. 뱃속에는 애기는 등기할 수 없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 태아는 상속은 받을 수 있지만 등기를 할 수가 없다 부딪힙니다. 태아는 뭔 받을 수 있다고요? 상속은 받지만 등기할 수가 없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면 태아가 출생한 경우 어떤 등기해야 될 것이냐까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갑의 처하고 4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국가에서 지금 애가기 캠페인을 하죠. 국가에서 애가기 캠페인 네. 셋째 가지라고 네. 가져야 안 가져요? 맞아요, 많이. 가져요? 주위에서 많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국가가 애 가지라고 자꾸 캠페인하니까 뱃속에 애기를 하나 가진 상태에서 요건 뱃속에 노란색은 태아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미안합니다. 갑이 사망을 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본의 아니야. 자, 사망을 하면 상속을 몇 명을 받을까? 3명이요. 태아도 상속권은 있다니까요. 상속 몇 명이 받았어요? 4명이 상속받겠죠? 상속은 얘도 받아요. 뱃속에 상속권 인정해줘요. 오케이? 그 상속은 받았지만 나중에 등기할 당시에는 등기는 태아가 등기할 수는 없으니 얘를 빼고 등기하는 겁니다. 그 몇 명이 등기해야 돼요? 태아 빼고 3명의 공동으로 상속받았지요? 공동 상속 재산을 소유권은 공유입니다.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오케이? 등기한 다음에 이 태아가 뿅 하고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등기할 자격 갖췄나요? 네, 갖춘 경우에는 어떤 등기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실행한 상속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요 상속 등기를 몇 명이 태어나 4명이 되죠? 4명의 소유권으로 경정 등기해라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등기한 시점은 이때 등기했죠. 태아가 취득한 시점은 등기하기 전에 취득했나요? 등기한 후에 취득했나요? 등기하기 전에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은 몇 명이 했는데? 4명이 했는데 등기를 3명으로 했죠? 그럼 처음부터 등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으므로 출생한 이유는 다시 소유권을 경정하는 거지 이미 실행한 일 말소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느냐? 제가 미리 봐드린다 그랬던 것이 247페이지에 중간에 니은번 태의 경우 찾으셨나요? 네, 태의 경우 판례가 A번이에요. A번 보니까 정지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찾으셨어요? 다만 태아도 상속은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 그의 법정 대리인은 상속 등기의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태아는 등기할 수 없지만 출생하면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상속받은 시점이 빨라요? 등기한 시점이 빨라요? 요거만 알겠죠. 상속받은 시점이 빠르잖아요. 상속 이때 받은 거 등기 나중에 했으니까 그럼 원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경정해라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중에 출생한 후에는 등기를 하되 이미 실행한 상속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 다시 고치는 경정 등기로서 지정해라가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 경우는 민법상 조합 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은 농협협동조합도 있고 수협, 축협,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많이 있는데 그 조합은 다 법인입니다. 등기 다 가능하지만 민법상 조합만 등기 못하는데 민법상 조합은 뭐로 의미하느냐? 이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이 인정하는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민법에는 계약법에 계약이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계약법의 계약의 종류 총 14가지의 법에 나오는 계약이 있더라고. 전형계약이라는 말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매매, 교환, 증여 요 세 가지 계약이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이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 그래서 임대차, 사용대차, 수비대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건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 업무 맡기는 계약을 위임계약, 취업해도 되겠습니까? 고용계약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전봇대에다 사진 붙여놨죠? 현상 광고 계약, 그 다음 화해 계약도 계약이고 요것도 계약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어떤 계약이냐? 제가 청약할 때 승낙하셔야 돼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저 1억 내고 여러분 1억 자본금 2억으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식당 같이 하실래요? 나도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자 공무리에서 식당 같이 하기로 지금 합의를 봤죠? 그럼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조합계약은 동업하는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 동업하는 계약. 그럼 여러분과 저하고 식당을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지금 조합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지금 뭐 건물 산 게 있어요? 없잖아요. 흔히 여러분 주변에서 친한분들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가 자격증을 따든 내가 따든 우리 같이 중개업 동업하자. 이런 말은 누가 먼저 해요? 떨어질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해 갔어요? 그럼 같이 동업하자 그런 경우 지금 무슨 계약 체결된 거예요 지금? 이 조합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말은 동업하기로 약정을 맺었지만 뭐 건물 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자본금 2억 가지고 식당을 하고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취득을 한 겁니다. 근데 소유권자 혼자가 아니라 둘이란 얘기인데 이 우리 둘의 관계가 민법상 공유이냐 합유이냐 총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둘이 만난 관계가 지분 형태일 때는 공유라고 부르고 둘이 만난 관계가 기역으로 만난 경우는 합유라고 부르고 떼거지로 만나면 총유라는 말 쓰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것은 조합계약 기역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이 합유다예요. 그럼 조합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는 조합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전원에 뭘로 등기하실 것? 합의로 가는데 공부할 당시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요것만 딸락 외웠다가 답이 틀려요. 옛날에 아주 기출 문제, 옛날에 11회 때 기출 문제에서 다음 문제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민법상 조합 딱 지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험 나올 때는 예를 등기한 예를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기출 문제가 2인 이상이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토지는 공유로 등기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요거만 딸랑 받다가 뭔 말인지 몰라요. 2명 이상이 뭘 같이 운영하겠대요? 농장을 공동 운영하겠대요. 우리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려고 건물을 샀죠. 얘는 농장을 같이 운영하려고 토지를 샀대요. 그럼 농장을 같이 운영해서 토지를 사든 식당을 같이 운영하든 둘 다 동업하는 거 아닌가요? 동업하는 건 뭘로 등기할 것? 공유가 아니라 합유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이제 민법상 조합만 알아서 안 되고 민법상 조합의 뜻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조합은 무슨 계약이냐? 동업하는 계약을 뭐라고 부른다? 합유가 아니라 동업하는 계약은 조합 계약이고 조합 계약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합유로 등기한다 그 뜻인 거지 민법상 조합이 합유가 아니에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조합은 뭐고? 계약이 하나의 형태고, 오케이? 요거 합유는 소유권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개념이 다른데 자꾸 조합은 합유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수 없으니까 동업하는 계약은 무슨 뭘로 등기해라? 합유로 간다 이렇게 묶어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냉정히 따지면 매매 계약은 계약이죠? 오케이? 그럼 내가 매매 계약할 때 집을 샀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등기하나요?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해 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하는데 매매 계약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 건물을 사게 되면 내가 등기해 오는 것은 매매계약을 등기를 해요? 아니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와요? 그럼 내가 취득한 권리를 등기해 오는 거지 매매계약을 등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원인일 뿐이지. 그럼 내가 이 집을 살 경우에 조합계약을 통해 샀다 할지라도 산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거지 조합계약 등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하게 돼 있는데 이 소유권자 몇 명이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은 동업하니까 2명이잖아요. 공동 소유인데 공동 소유는 형태가 3가지가 있다요. 공유, 합유, 총유. 그럼 우리 관계가 어디에 속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공유예요? 합유란 얘기예요. 합유. 이게 그 뜻인 거지 조합이 합유가 아니에요. 조합은 뭐 하는 계약? 동업하는 계약.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동업하려고 건물을 산 경우 이 건물의 소유권이 합유란 얘기지 조합과 합유는 개념이 다른 얘기예요. 자꾸 같이 붙여놓고 얘기하면서 생각하시면 답이 나중에 안 나와요. 자, 조합은 뭐 하는 계약이고? 동업하는 계약이고 동업하려고 건물을 사게 되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합유란 얘기인 거지 조합과 합이 다른 말이에요. 오케이? 같이 놓고 봤다가는 이런 질문 뚫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 주의하시고. 세 번째, 학교 등기할 수가 없답니다. 학교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학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립학교가 있고 또 하나가 공립학교가 있고 또 하나가 사립학교가 있는데 공립학교 가장 대표적인 예 누구나 다 보내고 싶지만 죽어도 못 보내는 학교 서울대학교 누구나 보내고 싶죠. 근데 죽어도 가든가요? 부모 마음은 이미 보내고 있죠. 부모 마음은 뭐 스탠퍼드 되든 하버드 다 보내고 싶어. 근데 애가 따라주지를 못해. 누구 닮아서? 애비 닮아서. 자, 아닌가? 그럴 경우에 공립대학교는 국가업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 시군과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이 방법인데 요게 과거 시험 나올 때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A 학교 법인 내 B 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던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얘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일로 들어와서 법인 등기할 수 있어요? 네. 요거 가지고 말을 풀고 가시면 돼요. 법인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가 삼성전자죠? 네. 이제 그러면 관적 광고가 되니까 사성전자죠? 아니 이렇게 광고하면 안 되니까 그럼 SS전자가 있더라. 법인인가요? 네, 그럼 등기할 수 있다요. 등기는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법인까지만. 반대로 SS전자 총무과 등기할 수 있을까? 이건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등기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로 들어와서 A 학교 법인인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등기하는 거예요. 밑에 부속 기고 등기할 수가 없으니까 요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LG전자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등기할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 있죠? 아니 뭐 오래 안 가, 멀리 안 갔어. 여기 딱 요만큼 떨어졌잖아. 그러면 서울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 있는 사고 대책본부는 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등기 법인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대한민국 제향 경우에 등기할 수 제향 경우에까지 등기할 수 있어요. 법인이니까. 그럼 제한 경우에 속해 있는 지부나 지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어디까지만 등기하실 것? 법인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등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삼성전자 총무과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마지막에 행정구역상 이제 네 번째가 읍과 면과 동과 리 면, 동, 리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행정구역 어디까지만 등기하실 것? 자치구까지만 등기하게 돼 있어요. 읍면, 동, 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 또 예외 규정이 발생합니다. 동과 리는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 돼. 다만 동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한 때에는 법인 아닌 사단이 구성된 경우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우리 동네 상계동은 등기할 수 있느냐요? 상계동은 등기할 수가 없다가 원칙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계동 주민들이 돈을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마을 회관을 줬습니다. 이 마을 회관 누구 거예요? 상계동 거예요? 주민들 거예요? 주민들 거죠. 주민들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 이름이
상계동이에요. 그럼 상계동이 가진 게 아니라 니나 너 하지 마시고 자 상계동이 가진 게 아니라 상계동 주민들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법인안이 사단을 조직을 했는데 이 단체 이름이 뭐냐? 우리 단체 이름이 상계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법인안인 사단의 명칭은 제한이 없다요. 대법원에서. 뭐가 없다고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단체 이름이 양수리건 상계동이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등기를 허용하는데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상계동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없다고 원칙인데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름을 뭘로 정했다? 상계동으로 정한 경우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이게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서 책 한번 잡아드릴게요. 책 보시게 되면 밑에 249페이지에 신청 적격이 부정하는 경우에서 조그맣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249페이지에 그 박스에서 그 오른쪽을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태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 태아는 출생하면 등기하게 될 텐데 출생하면 어떤 등기하실 것? 경정 등기합니다. 학교 등기할 수 없고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으며 민법상 조합은 등기할 때 뭘로 등기해라? 합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합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합은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 답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읍면 등기할 수 없다. 동리란 말은 빠져있죠? 동리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다 보니까 빠져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사고 대책본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어디까지만 등기하실 것? 서울시까지만 등기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 개념이 대한민국 제한 경우에 지부까지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만 등기해야 돼요? 제한 경우에까지만 등기하는 겁니다. 직장 주택조합은 안 보셔도 돼요. 그건 빼버리고 거기까지 보시면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요 4개를 가는데 이 4개 외우는 게 잘하는 게 나중에 아셔야 돼요. 외우는 거 문제 그대로 안 줘요. 뭔 말인지 갔어요? 시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교를 등기 의무자로 학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착오로 학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그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예쁘장하게 나와요. 지문이. 그럼 적격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권리자가 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의무자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도 없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오지 친절하게 다음 중 등기 못하는 것은 1번 학교, 2번 이렇게는 안 줘요. 문제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지문 형태로 가지고 이제 문제 만들어 놓을 때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 주로 이 부분을 냅니다. 요거 이제 봐놓고 넘어가시면 잡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동 신청이라는 말 나오는데 공동 신청할 때는 이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데 밑에 이제 보시면 절차법상 권리자와 의무자 찾으셨어요? 예,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란 자가 나오게 되고 등기 의무자가 나오는데 여기를 얼마큼 분석을 잘했느냐가 이따가 수업 나갈 때 대화가 되느냐 혼자 떠드느냐 이제 여기서 구별실이게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절차법 등기법을 배우게 되고 다음 페이지 실체법 나와있죠. 실체법은 안 보셔도 돼요. 실체법은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로 보실 필요 없고 절차법이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이 무엇이냐 해서 요것만 따져가시면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 즉 권리를 취득하는 자, 얻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자, 잃은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취득한 자가 있게 되면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뺏긴 자가 있으면 등기 의무자 입장인데 지금 요 기준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가 있을 것이에요. 박스에서 몇 개만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매매액은 환매 나와 있죠. 먼저 매매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까? 매수인이 매도인이? 매수인 취득하겠죠. 당연히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매매랑 정 반대 입장은 지금은 팔았지만 다시 사오겠습니다. 환매 특약 갈 수가 있더라요. 그 환매 특약을 맺게 되면 환매는 다시 사오는 거니까 입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기 때문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매매는 환매는 정, 반대 입장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재 이제 설정 등기, 용익물권은 임차권 같이 묶어놔 버렸는데 따로 띄어서 전세권을 설정하더라. 전세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이 처음 태어나는 겁니다. 전세권이 태어나게 되면 누가 권리를 취득할까?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전세권자가 취득하겠죠.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저당권자가 권리자, 지상권 설정할 때는 지상권자가 권리자. 이제 말바꿔치기니까 요 하나 이해하시고, 그럼 설정할 때와 말소할 때 서로 입장이 반대가 되겠네요.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당시에는 그러면 입장이 또 뒤집어지니까 얘가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로 끝날 게 아니라 살짝 맛을 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전세권을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죠. 이제 말소 쪽이 중요한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응용하느냐. 저당권일 경우 저당권 말소 시에는 저당권자가 의무자, 말바꿔치기 지금부터.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가 의무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 계속 말바꿔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떠드는 다음에 하나 더 나가자고요.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자꾸 외치세요. 어려워지니까.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 여기까지 갔어요. 말소할 때와 설정할 때 서로 입장이 반대인 건 이해 갔죠? 이제 하나 떠들어 보자고, 이번엔. 요 집에 대해서 입력이 안 되면은 5월달 또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들으세요. 갑이란 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을이 저당권자가 있더라요. 오케이? 근데 1억이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처음 설정 등기할 당시가 있고, 돈을 갚은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 저당권자 입장이 권리자 입장이 의무자 입장이에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저당권자가 빨리 이거 대답하시.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가 이거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권리자 입장이죠? 참 어려운 질문인가? 그지? 어려운 질문 아닌데. 권리자 입장이죠? 그럼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누가 될까? 말소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가 얘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얘 보지 말고 아직은. 얘만 놓고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는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의무자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오케이? 네, 이제 여길 잡아야지 그 하나 더 나가요. 시험 문제는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죽어도 이렇게 문제 안 줘요. 이거 다 맞춰버리니까. 근데 그럼 설정한다는 얘기는 권리자가 된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로 따지니까 권리자 입장은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얻는 입장이니까 더하기로 하시고, 말소할 때는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죠. 빼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을 준 경우에 이게 더하기 입장인지 빼기만 이해하시면 나눠지는 겁니다. 채권액을 증액을 하더라. 2억으로 증액을 하게 되면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더하기죠?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증액은. 그럼 저당권자가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 되는 겁니다. 더해지니까. 그럼 채권액을 1억에서 5천만 원은 감액하게 되면 감액은 더하기 빼기. 빼기 입장이죠. 빼기란 얘기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채권액을 감액하게 되면 빼기 없어지는 입장이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늘어나나요? 더하기로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근데 더하기 빼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자를 높이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저당권자가 권리자 입장. 이자를 낮추게 되면 저당권자가 의무자 입장. 전세권 존속기간을 늘리게 되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전세권자가 권리자 입장. 기간 단축은 전세권자가
의무자 입장 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딸랑 외워서 나와주면 좋은데 이거보다도 하나 더 나갑니다. 과거에 기출문제 나오기를 피담보 채권을 감액하는 경우에 뭐라고요? 감액하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 없다. 이렇게 떡 내서 시험 지문에. 감액은 누가 의무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알아야지 문제 푸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걸 또 할 거예요. 5월에 또 해드리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은 이건 의무적으로 잡아 놔야 돼요. 지금 요거 이해간 사람은 그냥 쏙 알고 넘어가면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걸 잡고 5월달 또 나가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권리자는 더하기 입장, 빼기 입장. 더하기 입장. 의무자는 빼기 입장. 어떤 개념을 준 경우 이 개념이 더하기, 빼기면 나눌 줄만 알면 이건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여서 조금만 응용하시면 요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전세금을 증액하더라. 더하기, 빼기. 더하기. 그럼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금 감액은 빼기.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빠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나중에 그런 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잡아놓고 넘어갈 부분이고, 그 다음 밑에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권리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책이 없는 걸로. 하나 더 정리하게 되면 전세권을 이전 등기하더라. 요것도 잘 나오는데,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전 받는 자가. 등기부상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넘겨주고 끝나니까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주로 이 두 개로 나오니까. 근데 외우기 편한 것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 지금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죠. 의무자도 중요한데 잘 보세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맨 앞에 얘가 누가 돼요? 얘가 의무자 입장이에요. 오케이? 근데 또 말을 바꿔서 전세권 이전 등기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소유권자.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도 지상권자가 되니까 이전 등기라든 말소 등기라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다? 이게 의무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잡아 놓으시면 아마 빠르면 오늘은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인감 배울 때 대화가 될 겁니다. 여기 대화가 돼서 나중에 인감을 풀고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숙제 이 두 개 외우는 게 숙제예요. 이 두 개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인가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수업 나가다가 좀 이따가 저 등기필 정보 배울 때 대화가 되고,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골탕 먹어요. 왜 그러느냐?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내라고 배웠는데 누가 의무자인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전세권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권 정보를 등기해서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의무자가 누군지 모르면은 누가 몰랄지 모르니까 잡아놔야지만 대화가 되니까 반드시 요거는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 맞아볼게요. 자,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차이점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모름이하고 신청권은 모름이하느냐, 그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울 건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중요해요. 자,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수인이 을이고 매도인이 갑일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이제 앞으로 이제 의무자 권리를 많이 써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대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 돈 다 주고서 매수인 권리자가 매도인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돈 줬으니까 등기를 가져오시오 외치겠네요. 등기를 가져오시오 요청하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청구권 누가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행사했죠. 이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금을 다 주고 권리자가 등기를 안 가져가게 되면 의무자 쪽에 등기를 가져가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 가져가시오를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 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둘 다 등기 청구권인데 권리자가 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할 때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 청구권 행사했다는 얘기는 서로 개인 간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사적인 권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이고,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공동 신청할 땐 등기 신청권이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단독 신청하더라. 그럼 등기 신청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등기 신청권 상대방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등기를 갖고 또는 가져가 위치니까 벽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아닌가? 아니 이걸 잡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청구권 언제 발생하더라? 아 요거만 끝나면 쉬니까 이제 빨리 박자 맞추고 가자고요. 자 정신 조금만 차려지고 등기를 가지고 요청을 했죠. 그럼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그러니까 단독 공동. 에이 니킥으로 뻑. 자 공동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을 경우는 등기를 가지고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단독 신청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일 때만 나온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잡아드릴게요.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가져와 요청했더니 상대방이 등기를 가져오지 않더라. 이때는 판결로 강제하는 겁니다. 이 판결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이행 판결이에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등기 신청권의 뜻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등기해야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겠죠? 이거 어디다 신청을 할까요? 관할 등기소에 요청하는 권리가 등기 신청권이에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신청하다 보니까 사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권리, 공권이라고 부르고, 또 등기 신청, 매매 계약은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겠죠.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둘 다 가능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신청들한테 상대방이 등기관이 등기 안 해주더라. 이때는 이의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거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여기 당장 청구권 언제 발생한대요? 청구권 언제 발생한대요? 빨리 외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안 나오면 나도 안 해줘. 기분 나빠서. 자, 청구권 언제만 나오더라? 공동일 때만 나온다. 단독은 나와요? 촉탁 나와요? 안 나오는 거. 공동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잘 들으실 것. 나중에 어디를 써먹어야 되느냐? 가등기는 왜 한다고 배웠어 옛날에? 가등기하는 목적은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하더라. 그럼 뭘 보존하려고? 청구권. 이걸 보존하려고 가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구권 언제만 발생한대요? 공동일 때만. 공동일 땐 청구권이 있죠. 단독은 청구권이 있어요? 없으면 공동은 가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지만 단독은 가등기할 수 없다로 빠져가는 거예요. 다. 이해 갔어요? 다시 청구권 언제만 나오더라? 빨리 외치세요. 그럼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가 한 방에 가르마가 빵 터져버리니까. 그럼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행복하고 아름다운 밤날이 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청구권 언제만 나온대요? 공동일 때만. 단독은 없죠? 가등기 왜 안 돼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그럼 청구권이 있어야 보존을 하죠. 그럼 청구권 언제만 발생하더라? 공동일 때만. 그 단독은 청구권이 없고 촉탁 등기도 청구권이 없으니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공동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은 단독 공동 가등기할 수 있다. 전세권 이전 등기도 공동 다 가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이 아니죠. 가등기할 수 없다. 상속은 단독 가등기할 수 없다. 압류는 단독 공동 촉탁 공동이 아니죠.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는 단독 공동 촉탁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를 구별할 때 요 사안이 공동 신청할 등기인지 아닌지만 잡아내시면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와닿질 않죠? 자, 어쨌든 가등기 왜 안 돼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그럼 청구권이 뭔지는 알아야지 보존할 거 아니에요. 청구권이 상대방의 등기를 가져와. 이게 청구권이에요. 이걸 보존하려고 뭐래라? 가등기해라. 오케이? 그럼 가등기를 하려면 청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문화재가 있어야 보존을 하지. 아닌가? 청구권을 보존하자며요. 청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구권 언제 발생하느냐요?
공동일 때만. 단독은 청구권이 없으면 보존할 게 없잖아요. 뭔 말인지 같이 왔어요? 나중에 그때가 써먹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이걸 내서 틀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청구권 언제만 발생하는데요? 공동일 때 발생하는데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맨 밑에, 맨 꼭대기 보니까 251페이지 두 번째 줄, 중요한 것만 줄칠게요. 다른 건 읽어보시되, 맨 꼭대기 두 번째 줄에 등기청구권은 찾으셔서 맨 꼭대기 두 번째 줄, 251페이지 맨 꼭대기 두 번째 줄, 등기청구권은 등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될 여지가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럼 청구권 언제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공동만 나오지 단독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 보니까 맨 밑에 박스에 등기 신청권은 공동 신청 다 있지만 등기 청구권은 언제만 나오다. 맨 밑에 박스에서 맨 밑에 박스 공동일 때만 나온다 찾았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가 나중에 가등기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테니까 그거 쬐끄만 파트지만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가르마 한 방에 뻥 타버려요. 나중에 타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잠시 쉬신 다음에 페이지 252페이지에 단독 시청 등기 또 보도록 하죠.